이번 시간에는 내역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내역 입력이 있고요. 그리고 빈칸 첨가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뭐 엑셀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다른 공사의 거 복사해서 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은 내역 입력. 자, 여기 가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견적을 받았다든지 뭐 이번 공사에만 사용하고 더 이상 안 쓴다, 뭐 그런 경우에는 빈칸 첨가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입력하는 방법은 이제 입력할 공종을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했으면 상단 부분에 내역 입력이나 빈칸 첨가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일 간단한 거는 이제 빈칸 첨가니까 요거부터 설명드릴게요. 빈칸 첨가는 이거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생깁니다. 또 누르면 이렇게 누르는 대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견적받은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공사만 쓰고 그냥 간단하게 재료비, 노후비, 경비 돈만 입력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거, 그런 거 같으면 여기다가 바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자, IDF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 다니는 식으로 이렇게 대로 할까요? 그냥 식으로 할게요. 식. 그리고 자, 수량 부분은 1, 그리고 단가에다가 여기다가 뭐 500만원,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입력이 됩니다. 빈칸 첨가를 해가지고 입력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입력한 대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품목 구분 자체가 지금 다 빈칸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요거는 저희들 자료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아니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파랗게 된 거는 뭐 재료비 단가, 노후비 단가, 경비 단가 마음대로 변경을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빈칸 첨가를 통해서 또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주로 이제 사용하는 내역 입력, 저희들 데이터에서 입력하는 거, 예, 그거는 자, 내역 입력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면은 입력한 이 자료 화면이 나타나요. 첫 시간에는 제가 여기다가 계속 검색을 해가지고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방법은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분류가 있고 트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품명순에다가 자, 가요관이라고 한번 검색을 하겠습니다. 가요관이라고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가요관이라고 들어있는 항목들이 지금 품명 검색 결과 쪽에서도 나왔고, 규격 부분에는 가요관이라고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검색된 게 없는 거고, 품명 쪽에 이렇게 가요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내가 사용할 항목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우측편에 이렇게 규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통신 간선설비공사라는 공종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입력하는 공종을 꼭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항목을 지금 제가 이걸 넣을 건 아니고요. 지금 합성수지 넣을 거라서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입력할 때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통신공사 쪽이시면은 기본적으로 일반 요런 항목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품을 넣어놨어요. 전기품을 넣어놨기 때문에 통신품이 들어있는 것 항목도 있고 들어있지 않은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만약에 이 항목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 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자재이기 때문에 자료비 단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보셔야 되는 게 공량 쪽에 넘어가셔 가지고 지금 여기에 통신 품이 적용이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통신 공사를 처음에 만들 때 통신이라고 업종을 지정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통신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여기에 통신이라고 쭉 적혀 있죠. 그죠? 이렇게 공사를 처음 만들 때 통신 업종을 만들게 되면 지금 입력할 때도 여기에 이렇게 공량 구분이 있으면 공량 탭에 가시게 되면 공량 구분이 통신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먼저 선택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신 공량이 있을 경우에는 요게 이제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돼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전기 쪽에서 입력을, 만약에 전기품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 기본 공량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그 여기 여기 보시면 비고 부분에 전기 해가지고 5-1 그리고 통신 해가지고 3-1-1, 2-1-3 뭐 이런 식으로 품셈 비고가 있습니다. 요거는 표준 품셈 있죠. 전기 품셈책, 통신 품셈 그거를 확인하셔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하시면 여기 공량 분류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전기, 통신 요거 요 내용을 보면 요거는 통신에서 입력한 거다, 요거는 전기 거다, 요걸 구분이 되니까요. 여기에서 전기 거를 하신다면 위에 부분에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통신 쪽일 거면 밑에 거 이렇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통신이 없는 항목들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게 없으면은 그냥 전기 거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 만약에 통신품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 기본 공량 찍었을 때는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공량 신설 기준이거든요. 이게 보면 우측편에 내선 전공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자, 통신을 찍어 보면은 통신 내선공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100% 기준이고, 요것도 하나의 100%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철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기 아래쪽에 뭐처럼 이렇게 퍼센트만 넣어 주시면은 요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통신 업종일 경우에는 통신품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바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확인하시고 여기다가 입력할 수량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품명 쪽에 통신이라는 요 명칭이 여기에 갖다 붙어줘요.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에 통신품을 적용한 거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품명순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분류순 트리 쪽에 넘어가는데, 분류순이 있고 트리가 있어요. 분류순이 있고 트리, 요거는 같은 겁니다. 보는 방법이 요거는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이제 그리드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이제 선택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는 거고, 트리 쪽에는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분류되어 있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내가 필요한 항목을 바로 선택을 해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류순에서 사용할 때는 이 자재가 이런 항목들이 어느 분류에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이 경질 비전선관도 선택을 했을 때 통신 공용 구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력할 항목을 28mm 짜리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수량을 이렇게 놓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이라고 들어갔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선택해가지고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 자, 여기 다시 이 화면에서 어느 분류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다가 다시 또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검색을 하면 동축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우측편에 이렇게 검색된 내용들이 다시 이렇게 창이 하나 떠서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트리일 때 품명 표시라는 게 있거든요. 트리일 때 요거를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실제 이제 여기에 품명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트리 화면에 실제로 입력되어 있는 여기 동축 케이블이라는 항목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고, 요게 꺼지면 여기는 분류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동축 케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동축 케이블에 대한 이 분류 안에 있는 항목들이 여기에 다 나타나거든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스크롤 하시면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기 품명 표시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편할 거예요. 여기 화면에서 품명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에 한 분류 안에 품명이 여러 개가 엄청 많아져 버리면 이게 스크롤이 길어져서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거는 고를 수 있지만은 이제 가급적이면 품명 표시 해놓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동축이라고 검색하고 엔터를 눌렀어요. 엔터키를 누르니까 이렇게 창이 하나 나왔어요. 창이 하나 나왔는데 지금 품명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동축이라고 들어있는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항목을 또 이렇게 쓱 스크롤 해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입력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선택한 이 항목을 여기에서 찾아가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찾아가 주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딱 찾아갔을 때 지금처럼 여기 보면은 요거는 통신 공량이 들어있는, 통신이라는 공량 구분 없이 기본 공량이라고 돼 있고 통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통신품이 이제 기본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 케이블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통신이라고 없어도 기본 공량 선택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할 항목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하고 수량을 입력을 하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품명순에서 검색해서 넣을 수도 있고 트리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트리 하면서 검색을 해서 다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지금 이 화면과 이 흡사한 건데 상단 부분에 보면은 돋보기 그림 보이시죠? 돋보기. 자, 요거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검색 상세 검색 조건이라는 요런 창이 하나 나타나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거는 이제 품명이나 규격을 검색을 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품명 플러스 규격을 검색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품명이나 규격에 내가 검색하는 명칭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것들을 검색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XML 코드를 검색하겠다 그러면 XML 코드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실제 XML 코드를 검색을 하시면 해당 항목을 이렇게 찾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분류를 해서 검색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또 여기에 이제 검색된 데이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다가 뭐 UTP 이렇게 입력을 하고 UTP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품명이나 규격 쪽에 UTP라고 있는 것들은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성전 UTP 단자함 매입 이렇게 된 항목도 여기 검색이 되는 거고 규격 쪽에 이렇게 UTP라고 들어있는 항목도 검색이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입력할 때 보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1위 대가라고 했어요. 1위 대가는 요거는 하나의 이제 작은 공사이기 때문에 요거는 1m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잡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인건비가 잡혀 있고 여기에 자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위 대가를 입력을 하실 때는 안에 반드시 내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설치비와 자재가 같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자재는 또 별도로 입력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자재와 이 1위 대가를 합쳐서 하나의 다른 1위 대가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위 대가를 입력하실 때는 세부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검색을 했고요. 검색됐을 때 이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까만색으로 된 항목들이 이제 자재라고 했어요. 여기 자재. 자, 여기에서 입력할 항목을 또 선택을 하고요. 25p짜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수량을 넣고 엔터키를 누르면 자, 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됐죠. 요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 공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긴 통신이라는 표시는 없어요. 자료집 쪽에 가서 요거는 단가예요. 단가 어떤 자료집에 얼마 이렇게 돼 있는지 요거 확인하시는 거고 공량 쪽에도 요거 하시긴 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트리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편한 방법을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은 공종순이라는 게 있어요. 공종순. 공종순 요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지금 이렇게 통신업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해서 만든 공사들이 여기 쭉 나올 거예요. 내가 입력한 항목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통신간선설비공사를 지정해 놓고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통신간선설비공사에 이런 항목들을 사용한다라고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처음 사용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실 수는 없겠지만, 내역서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공종을 만들어 놓고 쭉 입력을 해가지고 나오다 보면 어느 정도 쌓이게 되겠죠. 이런 데이터들이. 그러면은 별도로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키보드 치실 필요도 아마 없을 거예요. 공종순에 넘어오게 되면 이때까지 넣었던 공종명과 품목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여기 통신 간선설비공사에서 내가 쓸 거 여기서 찍으면 바로 찾아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가 필요한 항목을 바로 이제 수량을 넣어가지고 엔터키 눌러서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간편하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품명이든 보틀이든 자, 여기에서 검색을 하든 검색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 그러면 이제 공사 한 두세 건만 하셔도 여기에 많이 쌓일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찾아서 바로바로 사용하시고, 또 없는 항목들은 품명순이나 틀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필요한 항목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끝이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체 자료, 공사 자료, 내 자료, 공유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체 자료와 공사 자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 자료와 전체 자료도 전혀 다른 것이고, 공유 자료와 전체 자료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네. 그 여기에 제가 설명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여기 검색하실 때 보면 전체가 있고 품목이 있고 1위 대가, 단가 산출, 중기 경비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검색하는 게 이제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 것인가 여기 선택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으로 된 자재도 나올 거고, 빨간색으로 된 1위 대가도 나오고, 네, 그렇게 나머지 이제 중기 경비, 단가 산출서도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이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단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1위 대가나 중기 경비, 단가 산출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기도 이렇게 빨간색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품목은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하실 때 가급적이면 전체를 놔두고 사용하시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정말 보기 너무 어렵다. 그럴 때는 요거 이제 선택적으로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 1위 대가를 검색을 하면 검색이 안 돼요. 품목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1위 대가를 선택을 해놓고 품목을 검색하시면 또 검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검색 안 된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에 놔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리다 말았던 거, 전체 자료, 공사 자료, 내 자료, 공유 자료라는 게 있는데, 전체 자료라는 거는 이 공사 만들 때 처음 지정했던 거 있죠? 처음 지정했던 품목군, 2024년 5월 품목군입니다. 5월 품목군은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조사해가지고 입력해 놓은 데이터예요. 5월 달에 입력되어 있는 이 단가를 사용해서 넣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사 자료라는 거는 이 전체 데이터 중에서 또 뭐 다른 공사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 공사 안에 한번 입력됐던 데이터들이 여기 다 나타나는 거예요. 공사 자료 안에. 공사 자료 안에 있는 것과 전체 자료에 있는 거는, 전체 자료는 엄청난 데이터가 많은 거죠. 전체 입력된 데이터하고, 공사 자료는 이 공사에 입력된 것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빈칸인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요렇게 이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공사 자료는 내역서 계산을 하게 되면, 내역서 계산을 돌리게 되면 공사 자료에 있는 이 단가를 기준으로 또 이 공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전체 자료에 있는 거를, 전체 자료에 있는 이 지금 입력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 항목이 공사 자료에 입력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전체 자료에 있는 이 항목의 이 단가 있죠. 이런 단가들 그리고 공량들 이런 거를 변경을 한다고 해서 공사 자료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변경을 해 놓는 거는 앞으로 이 변경을 한 다음에 이 항목을 입력을 하면, 처음 입력을 하는 거면은 이 항목에 대한 이런 단가라든지 공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사 자료에 한번 입력했던 항목이 있다는 거죠. 이 항목 28mm짜리. 이 항목은 여기에서 28mm짜리를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입력을 하더라도 이 항목은 안 바뀝니다. 단가가. 여기에 있는 이 단가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언제 이런 경우를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면, 보통 이제 기본적인 단가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보통 관공서에서 어떤 특정 단가로 맞춰 가지고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단가 그대로 입력을 해 놓고 내역서에다가 그 다음에 공사 자료에 가가지고 이 항목에 대한 단가를 지금 700원 돼 있는데 이거 500원으로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가격 정보의 거를 지금 변경을 했는데 500원으로 바꾸면 이거는 500원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500원으로. 그런데 이 공사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500원으로. 000 샘플 통신이라는 이 공사만 지금 여기서 입력한 500원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다른 공사들 있죠. 새로 작업하는 것들, 새로 작업할 것들, 그거는 여기에 있는 이 700원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만 별도로 이제 이렇게 단가를 변경을 한다든지 공량을 변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자료와 전체 자료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역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공사 자료에 있는 요걸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구분은 좀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요게 굉장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보니까 전체 자료와 공사 자료, 그러니까 전체 자료도 하나의 메인 자료이고 공사 자료도 하나의 메인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요거는 이 공사에 들어와 있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자료라는 게 또 있어요. 내자료라는 거는 여기 빈칸인 상태로 엔터키 한번 눌러보면 지금 제가 내자료에다가 이만큼 넣어놨어요. 앞전에 이렇게 설명드리다가 이렇게 입력된 것들인데, 여기에는 전체 자료에서 내가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없는 항목들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지금 만드는 거는 2024년 5월 품목군에다가 만드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이제 6월달이 돼가지고 6월 품목군이 나오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넣었던 데이터는 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품목군 자체가 여기 품목군 변경이 있는데 여기 6월달이라는 항목이 하나 더 생겨버릴 거거든요. 이게 6월로 바뀌는 게 아니라 6월달 품목군이라는 걸로 이제 한 개가 더 생길 거예요. 새로 다운받게 되면. 그러면은 6월달 거에는 내가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5월달에 만드는 거는 5월달 품목군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달에 또 그거를 추가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거를 두 개를 통합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통합하는 거는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항목은 내 자료 쪽에다가 옮겨 놓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5월달에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어떤 항목을 이렇게 찾았으면 전체 자료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 항목을 이렇게 찾았을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항목을 내가 추가를 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 그냥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자 여기다가 00C 이렇게 해놓을게요.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은 00C라는 분명 규격 단위가 똑같은 항목이 하나 더 생겨요. 원래 분명 규격 단위 구분까지 같은 항목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구분에다가 이렇게 다른 값을 줬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만든 거다. 이거를 계속 이제 보관을 해야 된다. 다른 공사에도 계속 쓸 것이다. 그리고 6월 달이 돼도 계속 쓸 것이다. 그러면은 이 항목을 내 자료로 보내놓는데, 내 자료로 등록하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내 자료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 항목이 내 자료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6월 달이 됐던 7월 달이 됐던 8월 달이 됐던 상관없이 내 자료를 클릭하시면은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량 넣어서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본 자료는 그대로 놔두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만 추가를 했으면은 추가한 대로 그냥 사용하시고, 사용하신 거를 내 자료 쪽에다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놔두시면은 이 품목군이 6월이나 7월이나 바뀌었을 때, 그때는 내가 만든 이 항목이 없을 거니까 내 자료 쪽에 가가지고 찾아서 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 자료라는 게 있어요. 공유 자료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들이 이제 공유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필요한 항목들을 만들어서, 좀 전에 이렇게 복사해서 만든 항목 있죠. 이 항목을 이렇게 제가 만든 항목이, 자, 이 항목을 제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여기 00C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항목을 계속 쓸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료에 넣어놓고 쓸 수도 있지만, 이것도 내 자료라는 것도 이 PC에만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혹시 다른 컴퓨터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항목들 자체를 갖다가 공유 자료에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등록하는 거는 똑같아요. 내 자료에 넣는 것처럼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공유 자료에 등록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등록이 되는 거예요. 공유 자료에. 공유 자료에 등록이 되면은 내가 이제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이 인터넷만 되면 공유 자료 쪽에 넘어왔을 때 이 항목을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등록된 거 보이시죠? 그죠? 예. 여기에서 수량 넣고 바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공유 자료는 이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유 자료에 올려놓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까다로운 1위 대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어디에서 이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만들었다.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같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이제 공유시켜 가지고 올려놓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용자들도 이런 항목들을 찾아서 바로바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방법들, 자, 지금 내역 입력에 대한 빈칸 첨가로 넣는 거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내역 입력 버튼 눌러가지고 입력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력하는 게 남았어요. 한 가지 더 입력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상단 부분에 보시면 내역 탭에 가면 조달 자료라는 게 있어요. 조달 자료. 여기 들어가시면은 요거는 조달청 그 쇼핑몰 있죠? 나라장터 쇼핑몰을 검색을 해서 이제 거기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매뉴얼 이렇게 검색을 해놨기 때문에 매뉴얼에 대한 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에 종류라는 게 있는데 요거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다수 공급자 계약, 일반 단가 계약, 뭐 제3자 단가 계약, 종합 쇼핑몰 품목 이렇게 있는데, 종합 쇼핑몰 품목 요거는 요거 선택하면 종합 쇼핑몰에 있는 데이터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거는 나라장터에서,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지금 공공 데이터 쪽으로 여기 자기네들이 올려놨는 데이터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있는 공공 데이터 쪽에 있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거 그거를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목록이고요. 이게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쇼핑몰에 있는 거 다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수 공급자 계약 쪽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가장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품명을 검색을 하신다든지 식별 번호를 검색한다든지 업체명을 검색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관급 자재 같은 경우에 식별 번호 주잖아요. 그러면 그 번호를 물품 식별 번호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검색하시면 여기 검색이 될 거예요. 검색이 되면
그거를 이제 내역서 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입력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검색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넣겠습니다. 지금 리스트가 있고 그리드가 있는데, 여기는 그리드는 이제 그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색을 하면 빠르게 나와요. 리스트는 그림을 하나하나 이제 다 그 쇼핑몰에 있는 거 다 이렇게 다운받아 가지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느려요. 예. 그래서 그리드 쪽에 여기서 하시면 속도는 좀 빠르지만 조금 확인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리스트 쪽에서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서 보기는 훨씬 좋지만 속도가 좀 느리다는 거. 네. 그거 감안하시고요. 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입력할 항목 선택하고요. 상단 부분에 추가 누르시면 돼요. 추가 누르면 여기 이렇게 입력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수량을 이렇게 넣으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 단가는 여기 있는 이 단가는 이 쇼핑몰에 있는 올려져 있는 이 항목 있죠. 이런 항목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타나요. 네, 이런 정보 확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요렇게 이제 조달 자료도 활용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중에 한 가지 또 빼먹은 게 있는데요. 광급 자재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광급 자재. 보통 이제 광급 자재를 넣는 방법이 좀 별도로 있는가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문의를 주시는데, 광급 자재는 따로 이렇게 뭐 하는 건 없어요. 입력하는 건 똑같아요. 자, 여기다가 만약에 광급 자재를 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내역 입력에 가가지고 그냥 뭐 광 케이블 그냥 한번 검색해가지고 넣어볼까요? 광 케이블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광 케이블을 찾아서 입력을 하는데, 이 항목을 선택을 하고, 자, 이 광 케이블이든 만약에 광급 자재다. 그러면 광급 자재랑 이걸 그냥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엔터. 그리고 별칭, 요건 어떤 명칭 쓸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일 위에 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급 자재다.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갑니다. 다 넣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가지고요. 여기에서 이 항목에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광급 자재다라는 거는. 분류 쪽을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F2번 키를 누르시든지 한 번 더 클릭을 천천히 하시면 이렇게 여기 콤보 박스가 나와요. 콤보 박스 이거 누르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콤보 박스를 누르셔가지고 광급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광급. 그러면 이 항목은 광급이라고 지정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금액이 빠지게 돼요. 이 내역서 상에서, 그러니까 통신간선설비공사에서 이 케이블은 광급 자재이기 때문에 계산은 하지 않고 나중에 광급 자재대라는 별도의 공정에서 광급 자재대 이 광 케이블들을 다 끌어 모아 가지고요. 총 짓게 되는 것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광급 눌러보시면 광급이 있고 광급 2가 있죠. 광급이 있고 광급 2가 있다는 거는 하나는 도급자 광급 자재대, 하나는 광급자 광급 자재대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내역서 안에 도급자 광급 자재도 있고 광급자 광급 자재도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 케이블 요거는 도급자 광급 자재대다. 그러면 이렇게 광급. 만약에 여기 UTP 케이블도 광급이다. 이렇게. 도급자 광급이다. 이것도 도급자 광급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항목, 이 전선과는 만약에 광급자 광급 자재대다. 그러면 이거는 광급 2.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광급에 대한, 요거는 요거는 도급자 광급으로 들어갈 거고, 요거는 광급자 광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화면에서 이제 여기에 옵션을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해주게 되면 여기 따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광급자 광급자재대, 도급자 광급자재대 이렇게 나눠져서 얘네들이 각각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통신간선설비공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분류를 지정하는 거예요. 광급 자재라고, 광급이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항목이 광급 자재대라는 공종이다. 광급 자재대 공종이면은 여기에 이렇게 분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광급 자재대라고 이렇게 공종명이 광급 자재대라고 되면 이 공종명에는 금액이 계산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금액이 계산되어 있어야만 그게 이제 원가 계산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관급 자재대가 아니기 때문에 관급 자재대라는 공종은 여기 별도로 하나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 공종에다가 이렇게 관급 2, 관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관급 자재대다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워 주셔야 돼요. 이렇게 지우는 거는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고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 눌러 가지고 다시 이렇게 공백 지정하셔도 되고, 네, 편하신 거 하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예. 통신 간선 설비공사기 때문에 이 공정에서는 관급 자재가 계산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누르셔가지고 관급 지정해 주시고요. 관급 요것도 이제 한꺼번에 쭉 다 지정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를 요 상태에서 한번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컨트롤 C. 그 다음에 지정해야 할 항목들 나머지 클릭한 상태로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멀티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커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찍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면 한꺼번에 쪼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관급이라는 게. 컨트롤 V. 그러니까 이거 하나 복사해 가지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쭉 멀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관급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들은 왜 빠졌느냐? 요거는 자재가 아니거든요. 전선관 부속 분비. 요거는 전선관, 요것도 분속 분비. 요거는 CD관의 40%, 요건 전선관의 15% 계산하는 용도로, 용도로 적용되는 손료 항목이기 때문에 요건 분류가 지정되지 않아요. 네,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멀티로 쭉 선택하시고 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쪼르륵 다 지워지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빈칸 입력하는 거, 내역 입력하는 거, 그리고 조달 자료에 가서 입력하는 거, 그리고 관급 자재 입력하는 것까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고요. 다음번에는 품목 추가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